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류오맨스쿠나입니다. 난 건축관계 일을 하는데 얼마 전에 이와테현에 어느 오래된 절을 해체하게 되었어. 지금은 방문하는 사람조차 없는 절이었다. 그렇게 된 일이라 절을 무너뜨리고 있었는데 동료가 나를 부르는 거였다. 어이, 이리 좀 와봐. 내가 가봤더니 동료의 발밑에 거무스름하고 긴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뭐야 이거? 아니, 이게 뭔지 모르겠어서 본당 안쪽에 밀폐된 방에 놓여졌던 건데 잠시 관리업자에게 전화해볼게. 나무 상자의 크기는 2m 정도일까? 상당히 오래된 물건으로 보이니까 아마도 나무가 썩어 있는 것 같았다. 표면에 흰 종이가 붙어 있었고 뭔가 적혀 있었다. 꽤나 옛날에 쓰이던 문자라는 것은 알겠는데 범어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제 종이도 너덜너덜해서 무엇이 쓰여져 있는지는 거의 알 수 없는 모양. 간신히 읽을 수 있었던 것은 다이쇼 몇 년 7월 며칠에 주법을 행하여 류오맨스쿠나를 이곳에 봉한다 라는 것이 써 있었다. 나무 상자에 못이 박혀 있는 데다가 열어야 할 이유도 없었고 업체 측에서도 내일 예전 주지 스님에게 물어보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날은 나무 상자를 근처 조립식 가건물에 놓아두기로 했다. 그리고 다음날 해체 작업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업체에서 전화가 걸려왔는데 그 나무 상자 말입니다만 주지 스님이 절대로 열어선 안 됩니다라고 날을 세워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직접 가져가겠다고 말했으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나는 만약을 위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현장 감독에게 나무 상자에 대해 전화로 연락했다. 저 어제 나무 상자 말인데요. 그거 그쪽에서 고용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 알바 그 2명 있었죠? 그 녀석들이 마음대로 열어버렸어요. 참, 어쨌든 빨리 와봐요. 기분 나쁜 예감이 들어 현장으로 발길을 서둘렀어. 가건물 주위에는 5명에서 6명의 사람들, 그 알바 중국인 2명이 멍하니 가건물 앞에 앉아 있었다. 이 녀석들이 말이야, 어젯밤 동료들과 함께 재미삼아 열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는 내용물인데 좀 봐주시겠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양손을 복서처럼 들고 있는 인간의 미라 같은 것이 들어있었다. 단지 이상했던 것은 머리가 2개, 샴쌍둥이? 기형아 같았다. 어쩌면 저런 기형의 사람이거나 그걸 본딴 모조품인 게 아닐까 생각했다. 이걸 보고 충격이라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2명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요. 감독은 말했다. 중국인 2명은 우리들이 아무리 물어봐도 멍한 상태 그대로 있었다. 충분히 일본어는 꽤 잘하는 애들인데도. 깜빡했는데 그 미라는 머리가 양쪽에 2개 붙어있고 팔이 좌우에 각 2개씩, 다리는 정상적으로 2개. 그런 이상한 모습이었다. 나도 인터넷이나 니찬에서 여러가지 기형 사진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야 놀라긴 했지만 기형을 만든 거구나 정도로 생각했다. 그리고 그 중국인 2명은 일단 병원으로 보냈고 경찰에 연락은 어떻게 할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때 80세가 넘어 보이는 주지 스님이 아들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왔다. 오자마자 바로 입을 열면서 열었는가? 이 바보 같은 자식, 끝났구나. 열어버렸으면 끝이구나.
우리들은 너무나 무서운 표정에 멍하니 있었을 뿐이었는데 스님이 이번에는 아들에게 고함치기 시작했다. 이와테 현의 사투리가 심했는데 표준어로 말하자면 네 녀석, 류멘스 쿠다님을 그때 교토 사찰에 반드시 보내야 한다고 했건만 보내지 않았구나. 이 얼간이가! 이 멍청한 녀석 같으니! 진짜로 80세가 넘은 할아버지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의 고함이었다. 그것을 열어버린 놈은 누구냐? 병원? 그 사람들은 이미 들렸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당신들은 쫓아내주마. 우리들도 솔직히 무서웠기에 뭔지 몰라도 하라는 대로 불경 같은 걸 듣게 되고 경전 같은 걸로 상당히 강하게 허리라든지 어깨를 두드려 맞았다. 상당히 길었는데 아마도 30분 정도였던 걸까. 주지는 나무 상자를 차에 싣고 헤어지면서 이렇게 말했다. 안타깝지만 당신들 장수하기는 힘들어. 중국인 2명 중 1명이 의사도 고개를 갸웃거리는 심근경색으로 병실에서 사망. 다른 1명은 정신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해체 작업원도 3명이 수수께끼에 고열로 드러누웠으며 나도 못에 발이 찔려서 5바늘을 꿰맸다. 아주 자세한 것까진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저것은 아마도 인간의 기형을 차별당한 원한을 가지고 죽어간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본 서기에 의하면 히다에 스쿠나라는 괴물이 있어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군사를 보내 퇴치했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다고. 즉, 스쿠나라는 것은 야마토 조정 이전의 시대에 일본의 문화를 전했던 외래인으로 아마도 고대 인도에서 제철 일을 하던 그리고 일본 제철을 전파한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것이 쓰여져 있었다. 그리고 이즈모에서 발견된 동굴의 안쪽에 있었던 것이 료멘 스쿠나의 동상이 있었다고 한다. 스쿠나족은 일본 라마선에서 왔다고 기록되는데 거울처럼 검게 빛나는 선박이었다. 라마는 나무의 이름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는데 거무스름하고 긴 나무 상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어쩌면 라마일지도. 그렇다면 료멘 스쿠나님도 도망쳐서 이와테 지방까지 온 스쿠나족의 후예일지도 모르겠군이라고. 관계자와 만나기 직전이었는데 뭔가 역시 직접 만나 얘기하기는 곤란하네요. 라는 모양이 되어서 주지 스님의 아들에게 그럼 전화 정도라면 말할 수 있는 데까지만. 이라는 조건으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미안하네요. 아버지에게 다시 입막음당해서. 사실 전화도 위험하지만. 아니요. 이쪽이야말로 무리하시는 것 같아 죄송하네요. 그래서 결국 그건 무엇입니까? 그건 다이쇼 시대에 구경거리 오두막에 나와 있었던 기형의 인간입니다. 구경거리 오두막이란 일본 에도 시대의 향락 문화의 한 가지로 작은 오두막 안에서 기형아를 포함한 기괴한 사람이나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당시 그 결합된 상태로 살아있던 건가요? 샴 쌍둥이처럼? 그렇습니다. 태어나서 몇 년 이와테의 어느 부락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만 생활이 궁핍한 부모가 인신매매자에게 팔아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구경거리 오두막까지 하게 된 것 같네요. 그렇습니까? 하지만 왜 저런 미라 같은 상태로? 정확하게 말하면 즉신불이지만요. 즉신불이란 즉신성불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미혹을 열어 불도를 얻은 사람이 육신죄로 부처의 경지에 도달한 것을 말합니다. 즉신불이라면 자발적으로 저렇게 된 건가요? 이걸 누군가에게 말할 겁니까? 솔직히 말하면 얘기하고 싶습니다. 좋네요. 당신 정직하고. 아무튼 저도 전부 이야기할 생각은 없지만요. 그건 말이죠. 강제로 저렇게 된 거예요. 당시에 요즘 말로 하면 사이비 오컬트 종교가 있었어요.
교단의 이름까진 말할 수 없겠네요. 지금도 조용히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들으면 누구나 아 하는 그런 유명한 교단입니까? 몰라요, 몰라. 극비 중에 극비. 진짜 사교니까.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지도자가 터무니없는 놈이었어요. 외법밖에 쓰지 않는 겁니다. 외법입니까? 네. 알기 쉽게 말하자면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예전에 진원 입천류가 사입이다, 외법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그렇지만 당시의 자료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게다가 가명이고 사교의 중심부가 드러난 것도 아니고 현재 교단이 존속하고 있긴 해도 지금의 교주는 전혀 관련 없는 인물이니까 이름을 말하자면 텐고쿠, 이게 교주의 이름입니다. 모노노베 텐고쿠 가명이죠? 그래요, 가명. 그리고 이 텐고쿠가 그 구경거리 오두막에 갔을 때 기억 몇 명을 거금을 털어 산 거죠. 그 샴쌍둥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포함해서요. 그래서요? 당신은 고독이라는 걸 알고 있나요? 벌레 독이라는 의미인데 벌레 충자 3개를 놓은 특수 한자입니다. 아, 항아리에 독충을 몇 마리 넣고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벌레를 사용하는 그 주법입니까? 그래,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당신 굉장한데? 네, 뭐 좀... 그래서요? 아, 그래서 말이야. 텐고쿠는 그 고독을 인간으로 했던 거예요. 인간을 밀실에 넣어서? 거짓말이죠? 나도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라 100% 전부 믿진 않거든요. 뭐 하면 이제 그만할까요? 미안합니다. 계속해주세요. 알겠어요. 그것을 전에 사들인 기형 인간들 몇 명으로 한 거예요. 교단 본부의 어딘가 지하 밀실에 밀어넣었고 결국 샴쌍둥이가 살아남은 거죠. 가둬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자세한 것까진 모르겠지만 동료의 살점을 먹고 자기 자신의 배설물을 먹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만한 기간이라고 하면 대략 상상이 되겠지요. 별로 상상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처음부터 그 샴쌍둥이가 살아남도록 텐고쿠가 미리 손을 쓴 것 같아요. 다른 기형인에게 칼이나 뭔가로 치명상을 입히고 숨이 끊어지지 않은 정도로 던져놓은 거죠. 기형이긴 해도 아수라상 같은 외모니까 그 신과 가까운 외모에 텐고쿠는 마음이 이끌린 게 아닐까. 그렇군요. 그렇게 살아남은 것도 좋지만 텐고쿠에게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니까 곧바로 다른 방에 혼자 갇혀서 굶게 되었어요. 그리고 방부 처리를 해서 즉신물이 된 거죠. 얼마 전 아버지가 말한 르우멘스쿠나의 완성이란 것은 그렇게 완성된 겁니다. 류멘스쿠나는 무엇입니까? 먼 옛날에 류멘스쿠나라고 2얼굴, 4개의 손을 가진 괴물이 있었다는 전설을 기념하여 그 샴쌍둥이는 이렇게 부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렇습니까? 그 류멘스쿠나를 말이죠. 텐고쿠는 교단의 본존으로 삼았습니다. 주불로 말이에요. 주불이란 저주 부처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저주로 죽일 그런 잘못 다루면 더 많은 사람을 저주로 죽일 수도 있는 터무니없는 주불로 만들었다고 적어도 텐고쿠는 믿었던 거예요.
그 저주의 대상은 국가라고 아버진 말하셨어요. 일본 자체입니까? 미친 거잖아요. 그 텐고쿠라는 놈. 미쳤겠지요. 그런데 저주의 효력은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료멘스쿠나의 뱃속에 어떤 것을 넣어서 뭘 넣은 겁니까? 고대인의 뼈예요. 야마토 조정에 의해서 멸망한 따르지 않는 백성, 이른바 조정에서 본 반역자네요. 역적. 그 고대인의 뼈가루를 배에 넣고 그런 걸 어디서 구하는 거죠? TV나 신문 등으로 본 적이 있을 텐데요. 고대 유적이나 무덤이 발굴되었을 때 그 발굴 작업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당신은 그 근처의 경비를 보섭한 모양으로 그런 곳에서 주로 얻었다고 하네요. 갑자기 믿기 어려운 이야기군요. 그래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이쇼 시대에 주로 일어난 재해가 이렇게나 있습니다. 1914년 사쿠라지마의 대분화, 부상자 9,600명, 아키타의 대지진, 사망자 94명, 호조 탄광 폭발, 사망자 687명, 1916년 하코다테 대화재, 1917년 다이쇼 6년입니다. 동일본의 대수해, 사망자 1,300명, 키리노 탄광 폭발, 사망자 361명, 1922년 다이쇼 11년 오야시라지의 눈사태 열차 사고, 사망자 130명, 그리고 1923년 다이쇼 12년 9월 1일 관동 대지진 사망자 그리고 행방불명 포함 14만 2,800명. 그게 뭡니까? 모두 료멘스쿠나가 이동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 교단에 지부라는 게 그렇게나 각지 있었다고요? 아니, 우연이겠죠. 나도 바보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이쇼 시대의 최악 최대의 재해, 관동 대지진 말이에요. 그날 지진 발생 직전에 텐고쿠가 죽었습니다. 죽어요? 자살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순수 일본인이 아니었던 소문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죽은 건가요? 일본도로 목을 베었어요. 료멘스쿠나 앞에서. 그리고 피로 쓴 유서가 있었어요. 뭐라고 써 있었나요? 일본은 멸망한다거나. 그게 관동 대지진 발생 직전인 거죠? 그래요. 우연이겠죠? 우연이겠지. 그때 료멘스쿠나와 텐고쿠는 어디에 있었나요? 진원지에 가까운 사가미만의 연안 부근이었다고. 그럼 어떤 경로로 료멘스쿠나는 이와테의 그 절에 오게 된 건가요? 그것만큼은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주지 스님이 왜 교토에 사찰을 보내지 않았냐고 소리치셨는데, 그럼 그건요? 아, 들었군요. 벌써 30년 전 정도의 일이지만 말이죠. 나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스님이 될 예정이었어요. 그때 나의 태만이라고 할까, 착오 때문에 그 다음부터 그 절도 계속 방치되었고, 말해줄 것은 이 정도네요. 그렇습니까? 지금 료멘스쿠나는 어디에? 그건 모릅니다. 며칠이나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아요. 저것을 가지고 돌아간 다음에 묘한 것을 자동차 뒤에 붙이신 듯 하고요. 그렇습니까? 하지만 모두 말하지는 않는다고 하셨는데 어째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아버지가 그때 말씀했잖아요. 안타깝지만 당신들 장수하긴 힘들다고요. 아, 그럼 여기까지. 이제 연락은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전화로 대화한 길고도
짧은 이야기의 내용입니다.